현재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일본과 중국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이 아니기에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며 상황이 그들이 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우리나라의 행동이 꽤나 뿌듯하고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한국이 생각 이상으로 만만치 않은 나라라는 걸 실감하며 돌파구를 찾아낼 궁리에 빠졌습니다. 특히 일본이 크게 긴장하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 한국의 매운맛을 맛보고 간 왕이 외교부장의 상황을 잠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 2발을 쐈고 3월 25일에는 신형 전술 유도탄 2발, 9월 11일과 12일에도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1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 위반하며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5번째 무력 시위였죠. 15일은 마침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을 한 날이었습니다. 왕이 부장은 어깨에 힘을 제대로 주고 방한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 구도에 한국이 가담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해 보였죠. 그런데 결국 왕이 외교부장은 매우 불편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15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후 왕이 부장은 기자들에게 11일과 12일 양일간 있었던 북한의 시험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는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군사행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미사일 좀 쏠 수 있지, 북한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라는 식의 두둔이었고 여전히 어깨에 힘이 들어간 듯한 답변임이 분명했는데요. 하필이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하는 점심시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고 한중 두 나라 외교장관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을 성공시켰습니다. 단 한 번만에 멋지게 성공시켜 더욱 화제를 모았죠. 문 대통령은 이날 왕이 부장 예방 후 직접 태안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을 찾아 SLBM 발사 시험을 참관하는 행보를 보였고 왕이 외교부장과 중국은 이런 모습에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한국이 친중 국가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바빴던 일본 역시 과거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날 SLBM 발사 현장에 대통령 참관은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포인트는 두 군데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태까지와 다르게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에선 누가 온다고 해서 날짜를 바꾸는 등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왕이 외교부장을 청와대에서 만나고 오후에 SLBM 발사 현장에 대통령이 참관했다는 것이 우연히 일이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한국이 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하기 전에 방한하여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섣불리 두둔의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방어 미사일에 불과한 사드를 배치했다고 날뛰며 지금까지도 한국에 대한 제재를 이어오고 있는 중국이 그보다 훨씬 강력한 SLBM 발사에 대해서 원론적인 반응밖에 보이지 못하는 꼴을 자처한 것입니다. 반면 중국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단기간에 엄청난 속도로 국방력을 증강해왔다는 것이 증명되며 여러모로 과거의 한국이 아님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중국 내부를 발칵 뒤집힐 만큼 국방력 증강에 올인한 데에는 사드 때의 서름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적어도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어필했고 왕이 외교부장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일본은 역대급으로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은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에 경계를 시작했는데요. 여기에서 허술한 일본의 미사일 탐지 능력이 들통나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이 1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낙하 지점을 당초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이라고 발표했다가 이후 내부라고 수정을 한 것입니다. 낙하 지점을 오락가락 번복하는 모습에 일본 내에 비판 여론이 생기자 방위성은 낙하 지점 파악에 애를 먹은 이유에 대해 미사일이 변칙 궤도로 비행했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웠다는 해명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 이후 좀처럼 관련 정보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 네티즌들은 지금 보니 일본 영해에 떨어졌네, 머리 위에 떨어져야 그때 바로 알아차릴 듯, 조금만 빗나갔으면 일본 맞출 수 있었는데 아쉽다, 지소미아는 절대 다시 정상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하 지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점을 느낀 일본 방위성은 향후 미사일에 대한 탐지 능력을 향상시켜야겠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는데요. 중국에서 전해진 보도 때문에 과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또다시 초긴장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한국의 SLBM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하며 일본 전역이 사정권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일 중국에서는 한국의 SLBM 발사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바다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해당 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 보인다며 비상한 관심을 보였죠. 대표적으로 관영 항구시보는 전략적 가치가 높고 개발이 어려운 데다 전투력이 뛰어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했는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되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SLBM 시험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불과 몇 시간 차이로 이뤄졌는데 이는 한국이 이미 실전 배치 능력을 갖췄거나 그 직전에 와 있다는 걸 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과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항구시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복제하고 개량하는 것으로 출발해 한국보다 앞서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수년 만에 현무 시리즈를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현무포의 경우 길이 12m에 지름 0.9m로서 1톤짜리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면 타격 오차 범위가 30m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비행 중 경로를 변경해 요격을 피하는 돌출 방어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는데요. 일본이 특히 신경을 쓰는 중국 언론들의 분석은 현무 시리즈별로 사거리가 300에서 800km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일본 전역이 한국 미사일 사거리 안에 들어와 일본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항구시보는 미국과 러시아 기술을 적용한 한국형 SLBM이 놀라운 전술적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일본 전역이 한국 미사일 타격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본이 불안해하는 건 당연하다고 분석했죠. 사실 사정권에는 중국도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인데요. 그 불안함을 일본에 대입해 표현한 듯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당연히 한국의 SLBM 발사 성공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6일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새로 개발한 무기를 속속 발표하며 그 어느 때보다 북한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SLBM 시험 발사를 참관하고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라며 시험 발사 성공을 극찬한 문 대통령을 향해 매사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비난을 했는데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무대응을 하며 이렇다 할 반응마저 보이지 않으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상케이신문도 한국의 SLBM 발사 성공에 대해 한국이 자주 국방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우익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이 신문은 한국의 SLBM 발사 직전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언급하며 억지로 한국 정부의 성과를 절하하는 듯한 해석을 내놓는 구차함을 보였습니다. 관련 소식에는 한국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전투기도 총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나라가 어떻게 SLBM을 독자 개발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독자 개발을 했다고 뭔가 웃음이 나네. 한국은 자화자찬이 너무 심한 나라다. 다음 미사일 발사에서 분명 실패를 겪을 것이라는 비아냥거리는 식의 댓글이 달리고 있었는데요. 심각성을 느낀 것인지 반대로 불안해하며 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었습니다. 위협을 느낀 듯한 네티즌들은 SLBM은 핵미사일의 발사대를 바다에 은폐하기 위한 것이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한국이 꿈꾸는 것은 일본을 공격하는 것이다. 대북을 위한 것이라면 해군보다 육군 또는 공군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방위비를 GDP 1%로 묶는 관행을 철폐해야 합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안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해주세요.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이 위기에 노출되었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고 수백 개의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이번에 SLBM을 보유함으로써 전 방위적인 위협으로부터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억제 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키우며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로 거듭나고 있는 한국의 변화에 이웃 나라들이 당황하고 있는 건데요. 이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